직장에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온갖 굳은 일, 머리 아픈 실무는 전부 내 몫인데 왜 정작 박수랑 인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상사가 다 받아가는 걸까? 정말 억울하죠? 오늘 저희가 같이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독박 업무에 대한 한 커리어 코치의 아주 도발적인 분석입니다. 네, 보통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버텨라. 아니면 하루빨리 탈출해라. 그런데 이 분석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억울한 시간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단순한 푸념이나 고통이 아니라 철학자 해결의 이론까지 끌어와서 무능한 상사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가장 잔혹한 복수극으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힘든 일이 어쩌면 엄청난 승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는 거죠. 이 복수극의 무대는 아주 익숙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명은 전무조카라는 막강한 백으로 팀장이 된 소위 박 팀장. 다른 한 명은 묵묵히 일만 하는 7년차 실무 에이스 강 과장입니다. 시작부터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박 팀장은 아마 회의 시간에는 그럴듯한 말만 하고 실제 업무는 전부 강 과장에게 떠넘기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가 사교 모임에만 열중한다고 묘사하거든요. 그럼 강 과장이 밤새 만든 기획안을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네, 그걸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반면 강 과장은 자기 이름조차 지워진 보고서를 보면서 그냥 억울함을 삼키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착취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한 명은 모든 걸 누리는 주인,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바치는 노예. 아주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이 분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생사를 건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힘의 이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힘의 이동이요? 네. 서류상의 권력, 그러니까 직함은 박 팀장에게 있지만 조직을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은 조용히 바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죠. 이게 바로 역전의 서막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추가 어떻게 기울기 시작하는지 먼저 주인인 박 팀장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편하게 모든 걸 얻고 있으니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편안함이 독이 되죠. 실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박 팀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능해집니다. 자료의 표현이 아주 날카로운데 그는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법조차 잊어버리고요. 시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결국 강 과장이 정리해준 자료가 없으면 보고서의 핵심 내용 한 줄 설명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텅 비어버리는 상태. 그저 강 과장이라는 숙주의 기생에서 연명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생적인 존재. 이게 핵심입니다. 반면 강 과장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참고 일하는 것뿐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독박 노동의 시간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건 좀 비현실적인데요.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속으로 울었을 텐데요. 물론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이 분석은 그 고통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결과요? 강 과장은 그 끔찍한 노동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내면서 역설적으로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지, 어떤 변수를 건드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지 그 핵심 로직과 기술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의 급소를 파악하게 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과정을 노동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현실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매일 보고서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과 싸우는 그 모든 피말리는 과정이 사실은 현실을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하고 지배력을 키우는 실전 훈련이 된 셈입니다. 박 팀장이 안락의 기자에서 편히 쉬는 동안 강 과장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최정의 군인으로 성장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던 힘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다가 마침내 모두의 눈앞에서 그 역전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이사회 보고의 자리였죠.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데
인맥과 처세술만 믿던 박 팀장은 당황하며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네, 보고서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논리로 도출됐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의 무능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죠. 잠시만요. 지금 상상해보니 소름이 돋네요. 모든 임원이 박 팀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동안 유령처럼 취급했던 강 과장이라는 걸 모두가 깨닫는 그 순간. 정말 영화 같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강 과장이 나섭니다. 드디어 단 10분 만에 모든 질문의 핵심을 짚어내고 명쾌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면서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죠. 와,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팀의, 아니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정말 통쾌한 표현을 쓰더군요. 강 과장의 묵묵한 노동이 박 팀장의 실무 능력을 완벽히 거세해버린 가장 잔혹하고 우아한 복수였다고요. 맞습니다. 서류상의 주인은 박 팀장이었을지 몰라도 그 공간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이미 오래전에 강 과장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한 극적인 장면이죠. 명목상의 권력과 실질적 권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전 현상이 단순히 강 과장이라는 한 개인이 똑똑해서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네. 여기에 200년 전 철학자 헤겔을 소환하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니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코치는 해결을 끌어온 이유가 있어요. 박 팀장과 강 과장의 관계가 해결이 말한 것과 소름 돋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해결은 인간이 타인에게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고 봤습니다. 이 인정투쟁에서 이긴 자는 주인이 되고요. 죽음이 두려워 항복한 자는 노예가 되어 주인을 위해 노동을 하죠.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주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닌가요? 모든 걸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힌다는 게 변증법의 핵심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노예가 만들어낸 결과물만 소비하면서 점점 현실 감각을 잃고 나태해져요. 아까 박 팀장처럼요.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노예의 노동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역설적으로 노예에 대해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주인이 아무리 무능해져도 공식적인 권력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잖아요. 노예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 실무 능력만으로 그 관계가 그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노동의 의미요? 노예는 억압적인 노동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동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현실 세계에 새겨넣는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적인 행위? 네. 나무를 깎아 의자를 만들면서 노예는 내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힘과 원리를 체득하고 마침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주인이 소비에 취해 퇴화할 때 노예는 생산을 통해 진화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박 팀장은 강 과장의 보고서를 소비하며 퇴화했고 강 과장은 독박 업무라는 생산을 통해 조직의 핵심을 장악하며 진화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강 과장이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은 성공하면 짜릿한 복수극이지만 실패하면 그저 소모되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도 필요하죠. 네, 그 점은 분명히 짚어야겠네요. 하지만 이 분석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얻게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독박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명확하고 힘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독박 업무가 사실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과정이다. 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당신은 조직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핵심 원리를 체득하고 있다는 거죠. 무능한 상사가 스스로 능력을 퇴화시키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실질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시점이 찾아온다고 하죠. 임계점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인가요?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차가운 확신이 드는 순간입니다. 와, 더 이상 상사에 대한 억울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조직의 생명줄,
적어도 이 프로젝트의 심장만큼은 내가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직에 대해 이 분석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도망이나 탈출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분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한 당신이 실행하는 이직은 더 이상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이요? 네, 내면의 성장을 모두 마친 진짜 주인이 더 이상 쓸모없어진 무능한 주인을 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러 나가는 당당한 독립선언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깨달은 노예가 마침내 주인을 넘어선 진정한 주체로 독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독립선언.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더 높은 직급, 더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통찰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장 내 권력 투쟁의 핵심은 누가 시스템에 급소를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박 팀장은 시스템에 의존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퇴화했지만 강 과장은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이 곧 시스템이 되어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그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독립을 선언한 새로운 주인에게 더 큰 기회와 왕관을 기꺼이 내어주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커리어 코치의 분석을 통해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독박 업무가 어떻게 힘의 역전을 이끌어내는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의 과정이 실은 무능한 권력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정말 짜릿한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는 노동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영토로 떠나는 독립선언으로서의 이직을 최후의 승리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노동을 통해 회사의 핵심을 완벽하게 장악한 진정한 주인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정말 떠나는 것 하나뿐일까요? 그러네요. 떠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그 막강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굳이 떠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능한 주인을 끌어내리고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혹은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도 있겠죠. 투쟁에서 승리한 당신에게 진정한 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압도적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다음 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